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플러스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규백 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전략공천 관련된 얘기들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뵙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아주 예. 우리 저 예, 집사람이 예. 내자가 아주 교수님 예. 왕팬인데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의원님이 이제 아무래도 첫 번째 질문은 전략공천 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략공천의 방향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하고 이런 기준들도 있지 않겠어요, 의원님?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헌 당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예. 말씀을 드리면요. 예. 전략 지역은 불출마 현역 의원이 불출마할 지역. 예. 그다음에 기존의 사고 당부, 다시 말해서 사고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고려된 지역. 예. 그다음에 이제 분구가 예산된 지역. 지역.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그 의원 평가에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서 또 불출마 지역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우리 당이 강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선거 때 타당 후보한테 선거에서 진 지역, 예.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 지역, 진 지역, 뭐 대강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전략 지역으로 묶습니다. 예. 또 이제 전략 지역이라는 것은 기승전결이 없이 예. 상대 후보의 구도를 보고서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또 나올 수가 있죠. 나올 수 있고. 당원에 보면은 100분의 20, n분의 예. 20, 그래서 예. 약 50군데까지 가능한데 지금 생각으로서는 전략 지역을 최소하고 예. 당원과 국민들이 선출한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힘을 실어주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하다 안 되니까 예. 공천 학살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공천 학살은 정치 발전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역대 우리가 꼭 매년 매 해마다 이 총선에 임해 보면 공천 학살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정치가 잘 발전하는 경우를 보지를 못했거든요. 예.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변화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가 되어가네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저쪽에서는 공천 학살로 해서 많은 그 이른바 그 검사들을 이렇게 출신들을 예. 내릴 꽂을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있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구도를 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전략이란 것은 우리 내부의 여러 가지 흐름과 예. 또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영향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3년 뒤에 있을 대선 예. 그런 까지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통합의 그림을 보고 판을 짜서 예. 전략을 하는 것이고 그 판 짠 위에서 전술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 판을 잘 짜야 예. 우리가 상대 당의 그 전술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판 위에서 예. 저쪽이 와서 운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전략 공천 지역으로 되더라도 예. 전략 공천이 돼도 경선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명만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로는 아니면 경선이 전략 가능한 공천이라는 겁니까? 것은 예. 단수 공천이 있고 예. 또 제한 경천 제한 두 공천. 2명 정도로 두 명. 제한 경선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거기가 대부분이 이제 단수 공천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높다. 근데 함에도 예. 불구하고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또 예. 이렇게 50보 100보 이런 도찐 개찐 소위 말해서 이런 예. 후보들이 있으면은 전략을 해서 경선을 붙일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할 수도 있지만 단수 공천으로 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네. 높은 것보다는 그럴 예. 비율이 더 많다. 비율이. 포션을 따지자 보면은 예. 그럴 비율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전략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상대 당의 후보가 누구냐도 중요할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지역구의 특성에 맞게 어떤 사람을 전략적으로 거기에 보낼 거냐 하는 것도 연관되고 그럼 이게 인재 영입과도 연관돼서 같이 유동적으로 움직여지는가요? 유기적으로 움직여지나요? 유기체의 성장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인간은 모든 사물의 유기체의 성장점이듯이 예. 유기체의 성장점이란 말은
인재위원회, 예. 공간위원회, 예. 그 다음에 검증위원회 예. 이게 전부 다 모여서 예.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스크린이 되면은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판단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이게 어찌 보면은 선거 전략의 유기체의 성장점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이제 회의 한 번 하셨나요, 위원장님? 그게 지금 한 번 했습니다만은 했죠. 이제 예. 1월 10일 날 2차 예. 회의인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때 되면은 여러 가지 공간이랄지 또 인재 영입이랄지 예. 또 검증위원 인사검증위원회랄지 예.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밑그림이 나와야 예. 거기서 이제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서 식별과 전략을 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당원에 보면 120일 전, 예. 공간위는 100일 전 100일 전.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데 이제는 예. 저희들이 각종 데이터와 정보를 이제 이른바 빅데이터를 지금 분석하는 그런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실 수 있겠네요. 예, 어쨌든 좀 전략 공천이 잘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취약한 지역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치열하게 붙는 지역에서도 우리가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통의 그 사람들은 그 적재적소의 선거 전략이 필요하고 하는데 예. 저는 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적소에 예. 적재의 인물이 가야 된다. 그 맞는 자리에 합당한 인물이 가야 가야지. 된다. 예. 적재적소는 너는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으니까 올 것도 프레싱을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예, 예, 예. 적소에 그 맞는 자리와 장소와 지역구에 예. 그에 합당한 인물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적소에 적재 인물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도가 아닌가. 예. 이게 정당이란 것이 정당의 구성 요건이 정당을 만들려면 예. 조직과 예. 인물과 돈이 3요소가 있어야 되고 예. 선거는 구도와 바람과 그 다음에 인물. 화합, 예, 예. 바람이 이제 인물로 예, 가야지요. 예, 예,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도고, 구도고. 어떤 구도를 예. 어떤 포카페이스를 하냐, 어떤 구도로 가냐. 구도를 그러면은 우리가 카드를 다 꺼내면 안 되지 안 않습니까? 되죠. 상대 예. 카드를 보고서 나도 이 카드를 깰까 저 카드를 그렇습니다. 깰까 이 판단 식별을 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이제 일종의 사람이라고 보아야 되고요. 이 3요소가 저는 가장 중요한데 요새 말하는 뭐 항상 선거 처리에 다가오면은 예. 뭐 신당도 만든다 뭐 한다 그런 얘기가 하다가 있죠. 뭐 그런 경우는 뭐 태산 명동의 소위풀로 끝나는 경우도 네, 있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도와 바람 이게 예. 바람이랑 이제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예. 네,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추후에 질문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전략공천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뉴스데스크에서 예. 이제 보도가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 안규백 의원께서 아마 이제 그 자료 받아서 분석하시고 그 이제 제보가 돼서 MBC에 보도된 것 같은데 예. 저도 뭐 정원장교 출신이긴 합니다만 예. 국군 정신교육 교재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보고 아니 예. 이게 북한을 비판하지 않으면 적이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예. 예.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북한을 비판하지 그게 않으면 적이라는 게. 그것은 전체주의적 비민주주의적 발상이라고 봐야죠. 예. 지금 이런 세상에서 그 추상적이고 형체도 없고 이런 것을 비판하지 않으면 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예. 그건 대단히 그야말로 지금 말하는 전체주의적 비민주적 저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히 예. 배격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대적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북한은 분명히 우리의 적이 맞잖아요. 거기 뭐 당연하죠. 예, 거기에서 대적관을 심는 거 그거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닌데 내부의 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정권의 비판적이거나 정부의 비판적 입장을 내는 사람들도 적으로 규정하려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냐 하는 의혹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지금. 의혹이 아니라 예. 그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지 규정하고 않겠습니까? 있다. 예. 이 내용을 보면은 홍범도 흉상 철거 문제 이후에 예. 계속 이념 문제로 가는데 지금 이승만 전 대통령은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탄핵을 한번 당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3.15 부정선거 4.4 오입 예. 개헌 그다음에 그 뭡니까 4.19 혁명으로 하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어떤 제재와 탄핵과 이것을 당했던 분인데 네. 그러면 그 공과 있으면 과도 있고 그렇죠. 이 양면성을 다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 미화해가지고 이념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냐. 정신전력이라 하면은 뭐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군이 무형의 전력과 유형의 전력이 있으면은 유형의 전력은 각종 무기체와 최첨단 무기라면은 무형의 전력은 정신 전력이 있고 예. 어떤 자긍심과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건데 그렇죠. 이거 자체가 저는 상당히 그 지탄받아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데서 이게 나오는 데서 나오는 건데 이 예. 체제에 대한 자부심과 공동체 구현에 대한 어떤 그런 연대 강화 예. 여기서 좀 나야 될 이 정신 전력이 예. 엉뚱한 데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좀 시정돼야 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의 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승만 지금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그 뉴라이트의 기본적인 어떤 뭐 이렇게 역사관이랄까 이게 그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뉴라이트의 그 신민사관이 예. 계속 이어져 지금 와가지고 예. 다시 지금 제 이게 지금 시리즈 2탄 같습니다. 시리즈 2탄 같습니다. 이게 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예. 이걸 가지고서 우리 젊은 장병들의 정신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좀 문제가 생각하고 굉장히 빈약한 그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근데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안규백 의원께서 국방위에서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국방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그게 그렇지 않고 이게 만약에 안규백 의원이 못 찾아냈으면 또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이게 관심을 갖고 보신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분야에 오래 하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인맥이 많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보도 들어오고 제보도 들어오고 이렇군요. 들어오고 예. 또 계속 상임위를 계속 워치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방부에서 계속 또 확인 절차도 받고 있고 그러면 이 시기에는 이런 것이 나오는데 나온다. 이것이 어떻게 흐름을 타고 있는가 이 내용은 뭔가를 계속 추적을 했던 것이죠. 네. 근데 그러면 국방에 이제 계셨으니까 계속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 이게 이제 이런 걸로 정신 교육을 시켜 놓으면 아이들을 우리 국 장병들을 이 장병들이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 돌아왔을 때는 그러면 왜곡된 역사관 아래서 교육받은 그 어떤 사고 방식 내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뭐 예를 들면 홍범도 장군처럼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잘못 왜곡된 거. 사실 서울의 모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MZ세대가 이렇게 흥분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는 이유가 몰랐던 잘못 알고 있거나 몰랐던 내용을 새롭게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군에 들어가는 우리 젊은 장병들이 결국 이런 교육적 교재를 가지고 교육받다 보면 뉴라이트 사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역사는 항상 구비구비마다 예. 멈추건 것 같지만은 예. 큰 대의에서 보면은 그것들이 하나의 자양분이 돼서 결국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세상이 내일 망할 것 같지만은 망하지 않는 것은 항상 선이 악을 누르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역사는 전진하고 발전해 왔던 것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젊은이들의 사상과 생각이 굉장히 바르기 때문에 저는 필터링을 있다. 거칠 거로 생각합니다만은 군에서 이런 왜곡된 역사관과 편향된 역사관을 우리 장병들한테 가르치더라도 우리 장병들은 그것을 다 걸러내리는 그런 능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전체주의적 비민주적으로 이 우리 아이들을 장병들을 어떻게 보면 세뇌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으면 못한 것도 있고 다 그걸 당연하죠. 양면성을 보여주고 판단은 장병들한테 식별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 과거의 그 잘못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숨기고 수면 아래로 가르치고 예. 이 이상한만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저는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은 자기들을 자승자박시키는 겁니다. 이게 홍범도 장군도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전혀 다른 그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그 독립운동 그 당시 홍범도 장군은 홍범도 장군은 레닌의 공산주의와 스탈린의 공산주의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또 그분이 59에 60에 공산당을 가입했거든요. 가입한 이유는 그 당시에 우리 이 조선 사람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이 협동 농장에 가입 안 하면은 꽃갱이, 삽, 쌀 이런 걸 가입 안 주니까
그 당시 평균 나이가 50대 후반입니다. 예. 지금은 90이니까. 90. 그분 연세로 지금 따지자면 90세예요. 90세 나이가 많으신 무슨 거죠. 부귀 영화를 그렇죠. 누리겠다고 네. 연세 90이 되는 내일 모레 돌아가실 연세에 가입을 했겠습니까? 오직 하나 일념으로 먹이 살리기 위해서 저는 그 가입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당시 공산주의고 지금 공산주의는 다릅니다. 다르죠. 예. 네, 맞습니다. 김일성이가 나오기 공산주의하고. 저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념적으로나 이런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풀 센텐스 한 문장을 쓸 줄을 모른답니다. 오직 독립운동과 정의감, 그다음에 우리 조선의 독립 이것만 생각하지 이념적으로 무슨 이걸 문장을 써서 이 아버지가 학교가 뭐 주어 동사 이걸 형용사 이걸 쓸 줄은 모른답니다 이게. 제가 그 외대 교수님하고 토론을 해보니까 그러셨군요. 그냥 순수한 독립운동의 열정, 조국 독립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분이 예. 공산당 가입의 그 한 연세를 보면은 예. 그분이 부귀 영화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 조선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배급받고 꽃갱이 삽쌀 이 그 씨를 받으려고 예. 시드머니를 받으려고 예. 가입을 했다는 것이 학계에서 나온 얘기고 정설이고. 정설입니다. 예. 그게.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신혼식 장관이 국방부 장관 되는 뭐 청문회도 하셨을 거고 이제 의원님도 보셨을 텐데 신혼식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되는 과정도 그렇고 지금 되거나 사는 행동도 그렇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방 전문가로서. 사람의 보는 시각은 뭐 음. 연말 선초 사학가들이 조선 이성계를 보고 사문난적이다 역성현명이다 바라보시듯이 보수적 입장에서 보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예. 편향된 시각이 좀 있다. 근데 예전에 그분이 제복을 입고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제복을 입고 나서 굉장히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래 지켜봐서 제가 잘 알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예전에 제복을 입었을 때도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원님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때하고 지금 완전히 그때는 다르다. 이제 균형 감각을 가지고 계시가지고 그랬군요. 네. 정책을 집행하셨는데 예. 이제 제복을 벗고 나서 사람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 너무 진짜 막 너무 극단적이어서 신원식 장관이 그리고 막 너무 그 호전적이잖아요. 북한에 대한 태도가 사실은 물론 국방이 너무 중요하고 대접관을 똑바로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쟁을 불사하겠다, 뭐 전쟁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한다거나 막 이렇게 강대강대치로 가는 것은 올바른 국방의 자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민 통치가 중요한데요. 예. 모든 선진국들은 장성이 예비역 장성이나 현역 군인이 예.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빼놓고는 장관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우리도 이제는 민도나 이 경제적인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 올랐기 때문에 예. 문민 통치가 이루어져야 예. 어차피 작전에 대해서는 합참의장이 그렇죠. 하는 하죠. 것이기 때문에 현역에 있는 분이. 예, 이것은 군정 군령을 집행하는 이 국방 장관은 예. 문민이 통치해야 서로 간에 이 여러 가지 대체제로서의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시대가 빨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김명수 합참의장 이제 해군 출신이고 예, 기수로 따지니까 저랑 동기생이에요. 예. 제가 이제 그 해군사관학 43기니까 저랑 같은 해 임관을 했는데 예. 그분도 사실은 좀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해군에서 뭐 삼성 장군 하다가 작전사령관 하나 갑자기 지금 진급하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군을 통솔해서 입체적인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이제 의문이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군은 장성은 국가를 보고 충성하는 사람이지 개인을 보고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권이 됐든지 간에 예, 인사는 지역 색이 없이 그렇죠. 균질하게 이루어집니다. 예, 지금 현 정부는 너무 특정 지역에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도출된 것이고 또 전 정부에서 삼성 장군을 다뤘다 해서 전체 일거에 다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하다 보니까 기수가 다운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려왔죠. 이런 패착이 두어서 지금 합참의장이 오게 된 것이죠. 예. 참 말 못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안규백 의원하면 늘 저는 국방 전문가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예. 너무 강하고 국방에는 뭐 가장 1등 제일 잘하는 분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지역
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규백 의원이 국방 전문가로서 국방의 전문가라는 건 다 인정하는데 지역에서 그럼 뭘 했냐 하는 부분을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보니까 이게 있어요. 동대문 그래 서울교통의 요충지로 만들었다. 한번 갑. 갑. 네, 네. 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서울교통 요충지로 만들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동대문이 청량리를 중심 축선을 해서 예. 사통팔달 동대문을 만드는 것이 제 선거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기존에 7개 노선에서 경원선이 저쪽 그 천안까지 연장시키기까지 합치면은 예. 그거 빼면 16개. 16개. 그 합치면 17개. 예. 그만큼 지금 일이 노선이 완성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5개 더 추가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합치면 16개, 17개입니다. 예. 그만치 동대문을 청량리를 축선을 해서 사통팔달을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동북권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예. 제2의 청량리의 상업도시로서의 어떤 르네상스 지역, 과거와 현재가 현존하는 이런 도시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 국방이하고 상관없는 주로 지역과 상관없는 국방이 하셨는데 어떻게 일할 수 있냐?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와 무관한 나는 없다. 다 연계돼 있는 우리가 삶이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방일 오래 했지만은 기재위나 네. 국토위나 장관들이나 각도 기관장들, 산단체들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또 이해 구하고 또 안 되면은 그 해당 간사나 위원장 통해서 만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 예산은 제일 많이 가지고 왔죠. 예. 저희 지역이. 그래서 저희 지역이 약 7만 5천 평에 11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예. 그걸 현대 사업을 다 했고요. 또 배봉산 군부대를 이전시킴으로써 고도 제한이 풀려서 예. 뭐 이문동, 청량리에 지금 스카이 빌딩이 11개가 올라가 있는데 그런 작업들을 다 했기 때문에 예. 굳이 뭐 상임위가 그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가 상임위를 한 것은 예. 그전에 DJ 선생께서 예. 안구는 이 다음에 크면은 예. 환노이나 국방에 가서 그렇게. 실력을 좀 공부를 해서 보여주게. 그러셨군요. 초선 재선 때는 최고위나 지도부 들어가지 말고 네. 상임위에서 실력을 보여주고 지역 사업을 많이 해라. 그 다음에 삼선부터 정치적 발언하고 대지적인 활동을 많이 해라. 예. 초선 재선 때 지도부 들어가거나 정치적 발언을 너무 많이 하면 예. 정치 생명이 길지 않다. 음. 그래서 저는 철학과 소신에 따라서 남이 어렵다고 안 가는 상임에 가서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해서 평가를 받았고 또 지역 현안 사업을 꾸준히 이렇게 팔로우 보고 지역민들하고 밀착을 많이 해서 이렇게 사선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게 국방위도 그럼 당시에는 별로 사람들이 안 가고 싶은 상임이었어요? 국방위가? 국방위는 예. 가고 싶은데 예. 어려워요. 그렇죠. 내용이 어렵죠. 어려워요. 예.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제 정원 장관을 하셨지만은 해군 장군이 육군 용어를 모르고 잘 모르죠. 육군 장군이 공군 용어를 모릅니다. 예, 이게 맞습니다. 그만큼 이 공부를 2년 동안은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예. 최소한 2년에서 4년 그 분야에 천착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2년만 있다 가면은 예. 입술에서 나오지 머리에서 나오는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국방위가 무기 체계나 관련 상임위 내용이 상당히 좀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직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나 국방부 관계자들도 딴 분은 모르지만 안규백 의원만 보면 무서워할 것 같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속속들이.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보나 이런 것도 다른 의원보다는 안규백 의원께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분야 전문가시고 또 척하면 척 잘 알아들으시니까. 그러니까 제보가 오더라도 예. 항상 검증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말 한마디가 군의 도끼가 될 수가 있고 또 보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가 맞는 것이고 어디까지 틀린 것인가 항상 리뷰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리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수가 좀 적고 그렇죠. 없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초기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국방부를 대통령실로 하겠다. 그때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거 처음에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이런 천민 자본주의 생각이 있는가? 국방부는 우리 국방부 청사는 군인을 위해서 지어진 이 건물이지 그렇죠.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직무를 볼 수 있는 이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보의 세 축이 있어요.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대통령이 한 바운드 안에가 있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위험하죠. 네. 그리고 이 층고가 낮기 때문에 예. 이 외국에서 귀빈들 왔을 때나 이 할 때도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이 나라의 국격에. 그리고 의전 이 국방부 진입하는 이 정문 의전도 예. 이 예전에 청와대처럼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그 타원형으로 예. 이 장주형으로 오는 구도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동선이 짧아가지고 의전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이 빨리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물론 의원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방부를 찍어서 왜 글로 갔을까요, 거기? 그 뭐 저 시중에 나오는 뭐 어떤 얘기들, 뭐 그 얘기도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예. 그 중국 고서를 보면은 예. 그 내년 이제 용띠해인데 예, 맞습니다. 용산의 이 용이라는 게 이 음. 형이상학적인 동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임금 얼굴을 용환, 용안 그렇게 부르죠. 의자를 용상, 예, 그렇게 부르죠. 용포. 이것은 중국이 56개 소수민족으로 돼 있잖아요. 예. 이것이 용이란 것이 화합과 통합의 상징이고 권위의 상징이다. 예. 저는 그런 데서 그 뭐 어떤 스님이 말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로 보면은 이게 뭐 그 악어의 저 이 용이란 것은 낙타의 머리에 예. 이 악어의 이빨에 그 이게 뭐저 수염? 수염이 예. 저 잉어의 지르러미에 또 발톱은 호랑이 발에 발톱은 악어 이빨에다가 모든 동물의 눈은 또 토끼 눈에다가 네. 모든 동물의 좋은 점은 다 따서 만든 획기상학적인 동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용산이 아마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나 제가 추측해 보는데 야, 추측한데. 그래서 그 난리를 치고 용산으로 옮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그래서 국방부가 그냥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또 부서도 막 찢어지고 딴 데 가고 막 이래가지고 새로 또 옮기고 이러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지금 우리 군의 사기는요 예. 이만저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군인들이라서 나라에 충성한 사람에서 말을 못 하고 있을 뿐이지 이런 점도 빨리 저는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이 지금 국방부 청사가 세 군데로 지금 옮겨지지 않습니까? 옮겨졌죠. 주요 예, 부서가 맞습니다. 안보를 중시하는 그러니까 스위스가 내륙 국가이면서도 해군이 있는 것은 예, 모든 나라의 제일 덕목은 안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륙 국가임에도 해군이 있는 건데 특히 남북이 대치된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 문제가 빨리 좀 해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9.19 군사합의를 이제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고 그래서 북한도 이제 같이 파기를 해버렸는데 이게 9.19 군사합의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평화의 안전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예. 없던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예. 72년도 7.4 공동성명부터 쭉 이렇게 14, 11, 6.15 공동선언 이 그 맥락에서 진보 보수 진보 보수 진보 어떤 정권을 그 국한되지 않냐고 계속 이렇게 대화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예. 이것은 하나의 한반도에서 지상, 해상, 육상 이 공중에서 서로 간에 무력 충돌 없이 완충지대를 만들자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게 안전핀을 뽑아낸 것은 어쨌든 세계의 평화를 애호하는 민주국가에서는 굉장히 저는 지탄받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먼저 그것을 취소냐에 따라서 모든 책임은 그 귀책 사유가 그 나라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빨리 저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서 한민족의 한국적 평화와 우리 민족의 영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 9.19 이 평화 협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유지되고 지켜야 된다. 지금 어차피 이게 지금 이 중국하고도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북한이란 것은 예. 북한이란 나라는 봉건주의
14세기 봉건주의 이 나라인데 그렇죠. 모든 것은 중국에서 거의 90% 다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지금 중국이 부동산 버블이 무너져서 금융으로까지 이어지고 그러면은 이것이 북한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북한이 어떤 못된 행동을 할지 모르거든요. 모르죠. 네, 근데 그 맞습니다. 안전피를 뽑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금 저는 우리가 이 국민들께서 이런 점들을 경각심을 좀 갖고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하나 안기백 의원 하면 이런 네. 평이 있어요. 국회 내에서 소통의 달인이다.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서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런 부분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소통에?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활은 예. 앞으로 나가는데 예. 반대로 뒤에 당겨 앞으로 나간다. 그렇죠. 반대가 도와줘야 된다. 예? 활이 앞으로 나가는데 왜 앞으로 나가야지 왜 뒤로 당겨야 돼? 반대가 있어야 되냐. 예. 예, 저는 그래서 여야를 넘어서 항상 소통을 많이 합니다. 예, 동의보감에 보면은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란 말이 있거든요. 예. 동의보감. 그러니까 예. 피가 통하면 몸이 아프지 않고 그렇죠. 피가 안 통하면 몸이 아픈다는데 몸이 아프죠. 예. 인간의 세계에서도 부모 죽인 원수 아니면 예. 저는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서 이 세상을 또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격이 없고 지휘고하가 없이 그러니까 이 탁자를 보면은 예. 이 폭이 좁으면은 예. 그만큼 반대가 많은 것이고 그렇죠. 폭이 넓으면은 양극단이 작아서 반대가 작지 않습니까? 작죠. 우리는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폭과 어떤 각도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냐 그 사유의 깊이가 어디까지 가냐에 따라서 저는 그 인생이 이 바꿔지고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유의 깊이에서 나온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뭐 그 사유의 깊이까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 가급적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에 발맞춰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은 어떻게 보세요? 야당과 소통을 안 하잖아요. 소통이 있긴 하는가요?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요. 불통인 것 같아요. 불통. 어쨌든 한 나라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더더구나 국회는 여당이 일당이 아니고 그렇죠. 다수당이 네. 일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수당이 일당이면 그 다수당 일당의 대표와 만나서 그렇죠. 저는 이 정치를 오래 하면서 여야 영수회담이랄지 해외 갔다 와서 그 성과 보고랄지 예. 매번 있었잖아요. 매번 있었거든요. 네. 한 번도 이런 것은 없어요. 좀 처음 봅니다. 네. 과연 이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작동이 되는가? 정말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 보기에는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전혀 뭐 소통이 없고 일방통행식이고 그러면 결국은 피해는 국민들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내년 총선에서도 네. 뭐 한 100여일 남았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그걸 좀 명확히 봤으면 좋겠어요. 내 한 표가 총알보다도 더 강하다. 그렇죠. 내 한 표가 총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총알보다 강한 내 한 표를 잘 선택을 해야만이 예. 우리가 행복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냐 이런 문제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물이라도 예. 소가 먹으면 젖이 되지만은 그렇죠. 뱀이 먹으면 독이 되잖아요. 그렇죠. 독사가 먹으면. 예,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께서 물론 저희들도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뭐 문제가 있다 하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예. 우리 당도 그렇지만 애정어린 눈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외교도 사실 이제 국방 외교 전문가시니까 외교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이제 균형이 깨진 불균형한 외교를 하잖아요. 미국, 일본 주도로 외교를 하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쪽하고는 등한시하고 이게 결국 우리 국민들의 피해로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수님, 예. 이 세계 어느 나라나 예. 외교의 관점은 국익입니다. 그렇죠. 국가의 이익이 있냐 없냐.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도 러시아와 중국을 지금 배척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 계곡에 소가 예. 있으면은 예. 이 양쪽 언덕에 소가 풀을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 미국의 풀만 언덕만 뜯어먹고 중국 풀은 안 못 뜯어먹으면 먹게. 예.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곡에 들어가 있는 이 지정학적인 한계에 있는 우리 그 민족으로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대양과 해륙을 나갈 수 있지만 힘이 예. 없을 때는 완전히 외세와 이민족의 침입을 받고 수없이 제가 보니까 조선시대 1392년 조선 창건 이후에 930 외침이 외침과 예. 저 오랑캐 침입이 예, 예. 931번인가 맞습니다. 그 있었더라고요. 정도 같아요. 예. 그거다가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 아마 한 번 정도 외침 받으면 나라가 소멸되는데 그렇죠. 그건 우리 민족의 그 자긍심, 문화가 영향이 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저는 이 그 중국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 미국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항상 국익적인 관점에 보고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항상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을 앞에서는 비판하지만 뒤에 가서는 중국어 뒤로 물밑에서 손잡고 소통하죠. 흥정하고 소통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우리는 그걸 못 옵니까?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우리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를 저렇게 한 것은 아마 더 심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계곡에 있는 들은 소가 똑같은데 한쪽 예. 풀을 들면 안 된다. 양쪽이 다 풀을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동대문 갑이시잖아요. 동대문은 사실 아까 뭐 사통팔달 얘기하셨고 관문이잖아요. 관문 서울의 관문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교통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안 의원님이 계획하고 계신 동대문 발전을 위한 무슨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 동대문은 크게 보면은 이제 고대까지 제기동이 학생들이 있으니까 예. 안암동이지만은 예. 네 개 대학이 큰 대학이 종합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학 그 홍릉에 과학 단지가 있고요. 예. 또 전통시장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전통시장이 있고 있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그런 도시 공간인데 이제는 외형에 신경 썼다면은 앞으로는 좀 내용의 컨텐츠를 좀 집어넣는 것이 중요하다. 예. 4년 전에 비해서 253개 선거구 중에서 국회 선거 중에서 예. 유일하게 2030 인구가 늘어난 지역입니다. 곳이 동대문이요? 동대문 늘어납니다. 그렇군요. 그것은 주거 환경이 많이 변화됐고 예. 앞으로 미래 가치가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젊은이들이 11월 22일자 한국일보를 비롯한 여러 신문에서 통계청에서 인구 동향을 발표한 거 보니까 예. 2030 세력이 가장 운집하고 유일하게 늘어난 지역이다 동대문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발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만큼 미래에 그 역동성이 많은 지역인데 예. 앞으로 그런 컨텐츠 내용을 집어넣는 일에 네. 이제는 교통 인프라, 시장 인프라 여러 가지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외형보다는 이제는 내실을 더 컨텐츠를 집어넣는 이런 그쪽으로. 일을 지금 많이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략공천위원장도 맡으셨지만 그 전에도 보니까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보니까 뭐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2번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개파색도 없고 사실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모든 이제 다른 의원들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그 당내 평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중요한 행사들이나 이런 분의 준비위원장이나 아니면 전략공천위원장을 맡게 돼 이번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요청해서 맡으신 거잖아요. 그럼 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안규백 의원이 이렇게 당내 중요 역할을 맡게 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뭐 과찬의 말씀이고요. 여러 가지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이 많은데 그래도 당무를 오래 받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마 이렇게 지도부에서 판단을 해서 예. 구비마다 제가 사실 대표자만 빼놓고는 예. 또 뭐 다 하신 거잖아요, 사무총장, 거의.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직위원장, 예. 여러 가지 조직 분야에서 오래 했습니다만은 다 당무를 많이 봐봤기 때문에 예. 이럴 때 이런 전략적인 판단으로서의 당의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바람에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할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지도부 회의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네. 비명계가 워낙 지금 막
공격을 하고 뭐 본인들이 공천 학살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으니까 예. 전략공천위원장은 대단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대해서 안기부 의원님 가신 거에서 아무도 불평불만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비명계마저도 예, 예. 그만큼 중심을 잘 잡고 원칙적으로 하실 거다 이런 믿음이 저는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기본 어떤 것이 흔들릴 때는 기본에 충실하면은 예. 바로 그 길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사실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것의 버전업입니다. 그렇죠. 버전업입니다. 이게 버전업인 게 기존에 있던 것을 대입시키면은 거기에 저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뭐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국가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고 개인을 거울로 삼으면은 그 이해득실을 알 수가 있듯이 모든 개개인의 사람 물론 깊이는 모르지만 예. 대충은 다 이렇게 판별과 식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거울로 삼으면은 저도 거울로 비춰줄 수 있지 않나 이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뭐 공정하게 잘 하실 거란 믿음이 있고요 저도. 예. 이제 뭐좀 다른 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제 오늘 공식적으로 뭐 취임식도 하고 뭐 이러더라고. 중앙위는 이미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예. 뭐 이 뭐 셋이 이제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택한 국민의힘의 선택, 또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 양날의 칼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모든 우리가 정치나 사회 현상들은 경험칙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경험칙에 예, 나오는데 예. 모든 국민들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막 거의 뭐 한 70, 80% 이상이 한동훈 플러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대부분 근데 그렇죠. 그 컨셉이 지금 강서 선거가 지난 10월 달에 강서 선거가 정당 지지는 똑같지만은 대통령 부정 선거, 긍정 선거, 부정 지지, 예. 부정 부정평가, 평가, 긍정 평가가 예, 예. 평가만큼 차이가 17.15%가 났죠. 차이가 났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정당의 투표는 정당 지지 보고 아니라 대통령 지지 보고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여당이 이기려면은 55%에서 60%의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나야 일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 내년은 예. 대통령 선거 3년 차에 이루어지는 정권 심판 선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교수님도 지난번에 언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예, 예. 총선은 과거에 대한 평가, 예. 대선은 미래에 대한 가치인데 그렇죠. 그게 하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민생고가 지금 뭐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지금 거기다가 지금 부동산까지 흔들리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지금 민생고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3년 차에다가 지지율이 30% 박스권입니다. 맞습니다. 3년 차란 것은 정권 심판이거든요, 이게요. 그렇죠. 예. 그럴 그래서 수밖에 없죠. 어느 경우를 오더라도 쉬운 것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예. 너무 빨리 출연을 시장에 나왔다. 이것은 정치는 예. 법리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예. 모든 요소의 이 집합체거든요. 이게요. 예. 정치계 사회는 집합체인데 그 법만 검사만 했던 평생에 했던 그 분이 이 정치적인 이 시장의 마켓에 와가지고 이것을 얼마나 잘 주워 담을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저는 바라봅니다. 예. 네. 결국은 이제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을 보면은 예. 이제 공천의 칼바람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시작 같은데 맞습니다. 그것이 곧 저는 순기능이 아니고 역기능. 역기능이 저는 올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결국 이제 중진들 특히 TK, PK 지역 강남 지역에 있는 중진들을 다 이제 공천에서 배제하고 네. 검사 출신들을 많이 꽂을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지금. 그리고 수도권에 사람이 없어요. 예, 현재 수도권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란 게 하루아침에 성장되는 것이 아니죠. 아니고 네. 몇 년을 거쳐서 그렇습니다. 평가를 받고 이거 하는 건데 예. 그 사람이 없는데 사람을 꽂은다고 그 사람이 그 지역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총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예. 이것을 돌파하는 것은 너무 혈기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나이 먹은 지혜만 되는 것도 아닌데 이걸 복합적인 요소가 얽히고 설키기 때문에
쉬운 상황은 아니다.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당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낙연 지금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할 것처럼 이렇게 행보를 하고 계세요. 계속 그리고 뭐 통합 비대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이런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지혜로운 분인데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저는 이낙연 대표의 생각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예. 있던 이 그룹별로 예, 아마 예. 이낙연 의원을 추동해서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낙연 의원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이낙연 대표인데 그분의 자존심이 아마 허락지는 않을 겁니다. 않을 건데 너무 많이 지금 나가셨어요. 너무 많이 나가셨는데 저는 제 이치로 돌아오는 것이 이낙연다운 이낙연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신당을 만든들 신당이 성공할 수도 없고요. 네, 지금 맞습니다. 선거가 지금 석 달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어느 세월에 강호 재연의 인재를 모집해서 지금 2012년 이후부터 계속 보면은 대통령 후보가 있을 때는 다당제가 됐고 그 다음에 예. 대통령 후보가 없을 때는 양당제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금과 돈과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또 지지 기반이 있었고요. 그 친박연대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JP가 있던 자민련도 예, 예, 마찬가지고 또 지난번에 2016년에 뭐 국민의당이라는 안철수가 있어가지고 예. 호남에서 이상한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그러면은 뭔가 지지 기반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려면은 뭐 지금 선거가 3개월 남은 구도에서 예. 예전처럼 민주당 반민주 구도도 아니고 예. 특별히 국민의힘처럼 대표가 고리 상태가 아닌 아니죠. 비대위 구성도 할 수도 없는 예, 입장이고 그런 상황이죠. 이런데 이 매 선거 때만 나오는 일반 그 시정꾼들이 했던 이런 것처럼 뭐 비대위를 만들어라 뭐 신당을 만든다 저는 이런 것들이 국민의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성공하라는 것은 만들지 않겠지만은 예. 만들어도 성공이 쉽지 않다 이렇게 저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부 언론에서는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까지 3총리가 뭐 함께 뭐 연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던데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세 분이 연합해서 뭘 만들고 이럴 가능성? 제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낙연 정세균 총리는 예. 화합과 통합의 행을 어느 경우를 오더라도 다 뭉치고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냈고 예. 그분의 기본 소신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 소신이 아마 당이 만약에 어렵게 되면은 본인이 옷 벗어 제치고 통합을 해라 이렇게 아마 하지 어느 당을 나가서 예. 민주당이라는 걸 깨고 나가서 하실 분은 저는 그런 성정이나 그분이 삶의 궤적이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또 김부겸 의원께서도 저 총리께서도 네. 온화하시고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네. 어떤 새 총리가 연대해서 뭘 하려는 것은 저는 연목보다 연목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자꾸 불을 이렇게 보수 언론들이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민주당 어떻게 좀 분열하라고. 근데 거기에 부안해동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부안해동 안 되죠. 네, 의원님 말씀처럼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행보를 하시든 거기 따라 나가서 할 현역도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예. 이 사람이 이 노후가 예. 특히 이 말년이 참 아름다워야 되고 그렇죠. 후배들이 좀 따르고 추종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그런 맞아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유 참. 자 이제 사실은 약속된 시간 1분 남았어요. 예. 의원님. 이렇게 빨리 지난지 모르셨죠. 50분이 범사 박지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의원님 이제 동대문을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동대문 갑에 이제서 활동을 하시니까 동대문의 그 뭐랄까요 주민들 또는 네. 이분들한테 인사 그래도 한마디 하시고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네, 저는 항상 우리 동대문 주민들의 사랑과 체온을 느끼면서 그분의 손마디 마디를 악수를 느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100일 후면은 총선인데 다시 이제 부름을 받고자 열심히 뛰고 있는데
처음 생각했던 만큼 초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섬기고 또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매진을 할 것을 다짐하고 다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꼭 그렇게 되실 네. 거라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 뭐 전략공천 관련된 얘기 또 그다음에 국방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제 어제 나왔던 이슈 그것도 사실은 안국백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슈가 됐고 저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갈라치기 하는 이 현 정부의 잘못된 교육 교재 이런 부분도 발굴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2030의 젊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떠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과거의 시대의 이념에 매몰되는 정당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꼭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자,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안규백 의원과 함께 50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눠봤고요. 전략 공천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활동 잘 하실 거고, 뭐 비명 친명에 관계없이 균형 잡힌 그런 공천을 통해서 잡음 없이 전략 공천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다시 만나 뵙기로 하고 오늘은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